반려견이 방마다 당신을 따라다닌다면 아마도 애정 표현이나 의존증 혹은 그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개들은 인간의 감정적인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쫓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지루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생물학적 본능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중심의 낭만적인 시각을 걷어내고 실제 과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반려견이 당신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신경학적, 진화론적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성 본능입니다. 보호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행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인간에게 화장실은 완벽하게 사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개의 유전자 기억 속에서 그곳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입니다. 야생에서 동물이 배변할 때만큼 포식자에게 취약한 순간은 없습니다. 자세는 불안정해집니다. 감각은 분산됩니다. 즉각적으로 도망치거나 싸울 수도 없습니다. 늑대와 야생 캔과 동물들은 무리 생활을 통해 이 취약점을 해결합니다. 한 마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다른 한 마리가 망을 봅니다. 주변을 경계합니다. 위협이 없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우리 집에 자물쇠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화장실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경고하는 것은 당신이 좁은 방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출구를 닫아버린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반려견이 문을 밀고 들어오거나 문 반대편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각지대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오래된 언어로 내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으니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미세한 움직임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방을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반려견이 미리 눈치챈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체중을 이동합니다. 특유의 한숨을 내쉽니다. 복도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즉시 반려견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지 예민해서 금방 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개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장 잘 관찰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정확한 근육 수축의 순서까지 연구합니다. 개에게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하나의 환경입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과 자원, 그리고 안전으로 가는 접근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말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측을 위한 관찰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습관을 지도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한 걸음걸이로 주방을 향해 갈 때 그들은 그것이 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평소와 다른 자세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그것이 외출을 의미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세계를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 핵심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따라다니는 개와 감정 조절을 위해 따라다니는 개는 다릅니다. 당신이 방을 옮길 때 낑낑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진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리불안입니다. 신경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러그 위에서 바로 잠이 든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호조절 작용입니다. 포유류는 신뢰하는 대상의 곁에 머물며 자신의 심장 박동과 호흡, 스트레스 수치를 조절합니다. 사람의 아기는 엄마의 곁에서 그렇게 합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곁에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반려견의 몸은 말 그대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서재가 재미있는 곳이라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의 경보기를 끄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안전 담요를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담요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정보의 깔때기 역할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표지판도 읽을 수 없으며 매일 창밖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개들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 시끄러운 자동차 배기음, 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들은 정보의 깔때기를 사용하며 당신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반려견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따라옵니다. 당신의 표정, 어깨의 긴장도, 걷는 속도를 살핍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면 그들의 뇌는 리더가 평온함으로 위험 요소는 없다고 인식합니다. 그림자처럼 당신을 쫓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번역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든 소리는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의 소음은 걸러지고 처리되며 안전하게 해석됩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몸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리의 단절입니다. 반려견들이 푹신한 방석에서 자고 예쁜 목줄을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실내복을 입은 늑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생개과의 생태계에서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개는 거대한 포식자와 굶주림에 완벽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생존의 법칙을 다시 쓰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방을 나가 문을 닫을 때 인간의 논리로는 그저 3미터 옆에 다른 방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의 논리로는 무리가 흩어졌고 시각적인 연결이 끊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반려견들에게 거실에서 주방까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무리를 하나로 뭉치게 유지하려는 깊이 뿌리박힌 본능입니다. 당신을 시야에 둠으로써 그들은 함께해야 생존하고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원초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생존의 수학 공식이며 당신은 그 방정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숫자입니다. 여섯째, 냄새의 농도 차이입니다. 개들은 주로 코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들의 후각 신경구는 뇌 크기에 비례해 인간보다 무려 40배나 큽니다. 당신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 그것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냄새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으면 그곳에 당신의 채취가 고입니다. 일어나서 주방으로 이동하면 냄새의 흔적은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나고 원래 있던 곳에서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개에게 있어 당신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곳을 향해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어두운 방을 나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려견의 가장 큰 위안이자 도파민의 원천인 당신의 냄새가 가장 짙고 신선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지금 당신의 주변 공기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의 채취가 주는 안전함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그 안전함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곱째,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항상 당신을 따라다니던 반려견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거나 반대로 한 번도 졸졸 따라다닌 적 없던 반려견이 갑자기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한다면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거리 유지 행동의 큰 변화는 대개 특정한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나 질병, 노화로 인한 변화, 혹은 예전에는 없었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는 패턴의 동물입니다. 친밀함에 관한 패턴이 급격하게 변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물러서는 반려견은 몸의 불편함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강하게 집착하는 반려견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처하려고 애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정보입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들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껌딱지 같은 반려견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주방에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화장실 문을 비집고 들어오거나 그저 차 한 잔 끓이려는데 무릎 뒤로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상황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밀려올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반려견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취약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머물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찬사입니다. 주변 환경의 모든 것, 모든 냄새와 장난감, 푹신한 잠자리를 제쳐두고서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장소는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이라고 그들의 뇌가 계산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반려견은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물리적 존재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채널의 모든 영상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단순화된 대답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닌 진짜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수년에 걸쳐 세상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처럼 쉽게 접하기 힘든 실제 과학과 논문, 행동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매번 우리가 이 채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반려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거나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이 반려견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두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